그러면은 제가 한 네 가지에 대해서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약 관리사 시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물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판매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그 교육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관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EQ, 이제 난 사무총장이 할 줄 아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협회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말 타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혹시나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실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가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이민 역사에 이 농업 학교를 전문적으로 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뭐 구글에 그런 거 치면 나오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역사적인 얘기예요. 우리 한인 이민사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나안 농업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거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우리 교장 김성록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가나안 농업학교 이사장이신 표창선 박사님, 그리고 우리 임원들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 학교가 아주 농업 전문 학교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우리 일기 학교 학생입니다. 저도 저 월세금 냈어요. 동창,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우리 동창회 좀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뭐 얼굴들 잘들 모르고 뭐 어째 사는지도 잘 모르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 밥그릇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친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협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뭐 최대한 앞으로도 서포트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병충해가 옵니다. 병충해가 오는데, 이 병충해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은 뭐 CVS를 가거나 신약국을 가서 반창고를 사고 아스피린을 먹고 뭐 소화제를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단계가 넘어간 병일 때는 의사의 이제 처방전이 있어야 되듯이, 이게 농업이나 임업, 화해, 그러니까 꽃이죠. 꽃 키우는 사람들, 나무 키우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의 요 세 분야를 그 커버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반창고 사고 타이레놀 사고 그 소화제 사는 거를 우리가 이제 OTC라고 그러는데, 오브 더 카운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해준 거 이제 프레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농업 쪽에는 그 사람의 그 프레스크립션에 해당하는 게 RUP라고 그래요. Restricted Use Product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아무나 못 사. 이거를 살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라이센스를 우리 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뭐 특수한 농약물이 필요하시면은 그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은 그 라이센스를 따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뭘 해서 이거를 딴다 하는 걸 이제 그 적혀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혹시 이제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앞으로 뭐 벌레 박사를 한번 해보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하는 회사를 한번 해보시겠다 하면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도 뭐 내 조카라든지 주위에 뭐 교회 아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야 야 이건 뭐 돈 벌이 괜찮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데 한번 해봐라 하고 정보를 그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종류가 두 가지, 이제 패스트사이드 라이센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이고 하나는 커머셜인데 커머셜을 따면은 벌레 박사가 되는 거고 돈을 받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프라이빗은 그냥 내가 내 땅에서 내가 하는 거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 프라이빗 쪽입니다. 이제 뭘 공부하는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처음에 UGA 이제 엑스텐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한 2, 3분 이 파트가 한 2, 3분 있으니까 그 UGA 엑스텐션에 들어가면은 프라이빗 패스트 컨트롤 하는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돈을 20불을 줍니다. 20불을 주면은 내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링크를 열어서 그 필요한 이제 모든 정보를 제가 이제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모듈 1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70점을 받아야 됩니다. 70점을 받으면은 이제 모듈 2가 열리고요. 내가 이제 70점을 못 받았으면은 또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가 뭐 10번을 떨어지든 20번을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 합격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러고 이제 그게 1이 되면은 2가 넘어가고 2가 되면 3이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를 줍니다. 이제 수료증이죠. 그걸 들고 이제 또 NRCS 내 카운티 NRCS에 가서 이제 정식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면은 한 6주 정도 후에 이제 정식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서류가 이제 다 들어가는데 이 교육을 마칠 정도의 실력이면은 그 서류는 다 작성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는 피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입니다. 대강 이제 그런 정도고요. 혹시 이제 요 패스트사이드 라이센스에 대해서 더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협회에 문의를 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듈 1이 이제 패스트 매니지먼트고요. 모듈 2가 이제 Federal and Georgia Pesticide Law and Regulation입니다. 조지아 법규하고 법령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Pesticide Labeling 그 약에다가 와 붙이는 그 있죠. 그거에 대한 걸 교육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레이블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라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모듈 4 pesticide formulation 이제 이게 섞는 거죠. 이게 성분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모듈 5가 pesticide hazards and first aid 만약에 뭐 내가 잘못했을 때 응급처치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 그냥 독성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 모듈 6 그다음 이제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 뭐 이것도 써야 되고 뭐 장화도 신어야 되고 장갑도 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사이드인데 environmental 환경하고 그 농약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transportation, storage, security, and emergency and incident response.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운반을 옮긴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도둑을 안 맞게끔 어떻게 또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안 관계, 서큐리티. 이제 그리고 이마저씨 무슨 응급 상황이 처했을 때 어린애가 뭘 마셨다든지 뭐
뭐 어때hen 뭐 엎질렀다 해서 뭐 땅에 이제 그게 컨태미네이션이 됐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인시던트 했을 때 리스폰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프레닝 앤드 이제 패스사이드 어플리케이션 이제 뿌려야 돼. 어떻게 뿌릴 거면 어떻게 배합을 해서 무슨 기구로 가지고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듈 11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퍼시저 어떻게 할 거냐, 농약 살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그게 되면은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받습니다. 자, 뭐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혹시나 그 벌레 박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 분이 있으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벌이 괜찮대. 자, 그다음 이제 PSA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produce safety 이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데요. 이게 이제 꼭 보면은 이제 who should attend 이 교육에 누가 이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한치 두치 셋치 넷 다섯 번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다섯 번째 줄이 와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죠. 네. 예, 찾으셨습니까? 네. 그 섹션 112.22 어쩌고 하는데 그 밑에 줄 여러분 글씨가 이렇게 누워 있죠. 그거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At least one supervisor 한 사람 슈퍼바이저나 or responsible party가 for your farm must have successfully completed food safety training입니다. You have to have it. 이거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하려면은 옆으로 이래 자 보셨지요? 네. 자 이건 그런데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 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탠다드 for produce safety 쭉 나옵니다. 요게 이제 파트 112거든요. 그 법령 112조항에 아까 그랬죠. 이거 당신 이거 팜을 하려면은 이 교육을 필요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어떤 팜이냐? 자, 제일 위에입니다. Does your farm grow? 자, 너 팜에서 기르고 있느냐? Harvest 수확을 하느냐? 팩을 하느냐? 그런 팩 이게 포장하는 거지요. or hold produce 거기서 너가 저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yes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no 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yes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Does your farm on average 평균입니다. 가로 열고 in the previous 3 years 지난 3년간의 평균 값이 have 25K입니다. 25,000불 or less in annual produce sales. 그러니까 1년에 지난 3년의 평균 그러니까 75,000불이죠. 25,000불에 3을 곱하면은 25,000불이거나 그보다 낮으냐 높으냐를 묻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농장협회 회원분들은 전부 다 요 100% 요보다 낮은 거. 그럼 n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es가 되죠. 그렇죠? 낮느냐 이게 물어봤으니까 yes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your farm is not covered by this rule.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협회의 장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협회에서 장래의 꿈은 뭐냐 하면은 1년에 25,000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더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1년에 이 교육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조지아에서 제가 못 봤어요. 조지아에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어째 인터넷을 서치를 하니까 알라바마에서 했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고부회장하고 우리 수기 씨하고 며칠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그래 딴 거거든요. 여하튼 이제 그게 우리가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은 안 따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알고만 계시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이제 EQ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해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EQ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은 전문가고 제가 이제 반푼수입니다. 반푼수인데 지금 사무총장이 바빠가지고 그 이제 손을 못 대.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래서 이제 반푼수인 제가 이제 지금 그 EQ에 대해서는 거의 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쫄병을 하나 둬야 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그 일리게이션 시스템, 그 물 주는 그 호수, 뭐 파이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운물, 그 세 개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건데 이게 11월 한 말부터 이렇게 1년 내내 한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NRCS에서 신청을 받는데 누구라도 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요 EQIP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려면은 우리 협회 웹사이트 자료실에 가보면은 그 EQ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좋아 나 내년에 2023년에 한번 신청해 보겠다 하시면은 협회에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협력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EQ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재 이게 비닐하우스를 자재를 이제 자재값을 지원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정부에서 그 지원금하고 자재를 사는 값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내 돈이 드는 게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 이제 자재값이 갑자기 팍 뛰었어. 그런데 정부에서 떼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요만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도 이게 내가 부담하는 액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별로 안 했어요. 우리가 별로 이제 그 안 한 이유가 뭐 2021년까지 많은 분들이 받아서 2022년에 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막상 해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뭐 애들 키우고 먹고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게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EQIP입니다. 돼요?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Incentive Program. 네, 잠깐만 거기 말씀드리고 오케이. 싶은 건요. 그러니까 EQIP을 통해서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조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짓는 거 아니에요. 3년까지도 그게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재값 변동이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받는 돈은 7,000불인데 자재값이 14,000불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거의 1,500불대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코비드에서 벗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신청해서 받아놓고 바로 짓지 않아도 돼요. 바로 짓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는 있어요. 먼저 이게 자재를 가져올 때 정부에서 그냥 자재 여기 딱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돈으로 가서 사서 지어놓고 다 졌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돌려주는 건데요. 이제 어떤 영세 농민들은
뭐 7,000불을 한꺼번에 낼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지을 때가 되면 내가 앞으로 90일 안에 짓겠다 하면 그 7,000불 보조금에서도 3,500불을 미리 줘요. 그래서 내 돈 3,500불하고 정부에서 미리 주는 돈하고 합쳐서 7,000불 주고 사 와서 짓고 나면 다시 정부에서 이제 3,500불은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재값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급의 저거고, 다만 이제 우물은 틀려요. 사실은 우물이 더 중요하죠. 우물은 90%까지 커버를 해요. 근데 보통 우물 하나 파는데 한 10,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3년이 있어요. 3년이. 우물도 3년이에요. 우물도. 네, 그 마찬가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서브디비전이나 이런 데에는 그것이 짓고 나서도 그거 그렇죠. 서브디비전 같으면은 그 HOA 승인을 먼저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협회에 연락 주시면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한 7, 8분 남았는데, 자, 이제 협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협회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 하고 이제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 집행부 만들고 이사회 구성하고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제 2019년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우한 폐렴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팬데믹으로 넘어와서 2020년, 21년은 뭐 니나 없이 뭐 전부 다 이제 2년 동안 그냥 보냈고, 이제 2023년이 22년이 이제 금년인데 뭐 한 4월까지는 또 아무것도 못했고, 4월쯤 되니까 애가 막 코로나 걸릴 때 걸리더라도 그냥 우리 그 집행부들 모여라 밥이라도 먹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됐지요.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개 금년에 한 개 양돈 이제 사업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학교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그게 현재까지 이제 우리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NRCS 그러니까 정부 그랜트를 우리가 몇만 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그랜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RCS하고 이제 관계는 항상 우리가 이제 돈독하게 이제 유지를 했고, 자, 내년에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저희들이 계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뭐 양돈장이나 이게 농업학교는 뭐 계속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협회 본부를 구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금년 연말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파를 넣었고 저쪽에서 카운터 오파가 왔고 또 우리가 카운터 오파를 내고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제 생각에는 바인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316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와인드까지는 와인드 안 가죠. 아원 부근, 예, 그쪽에 지금 산동네 쪽. 지금 우리가 지금 카운터 오파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수경 재배를 본격적으로 내년에 할 겁니다. 그 한국에 있는 그 세계로 해피팜이라는 그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수경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인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이제 기술 지원, 뭐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우리는 그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그 판을 한번 벌려보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많은 자료를 이제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뭐 전기값이 얼마고, 뭐 시약값이 얼마고, 뭐 물값이 얼마고, 뭐 얼마가 걸리고 저거 하는 그 자료가 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유효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땅을 못해 산 못 파. 할 수 있는 거는 수경 재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갈 겁니다. 내년에는 수경 재배를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나중에 동창회 할 때 열심히 나와야 돼. 그래서 수경 재배원 전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인농장협회의 전 미국의 그 페더레이션화를 할 겁니다. 전 미국의 지사를 우리가 지회를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연방정부 그랜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제임스 사무총장이 이제 잘 아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페더레이션화해서 각 주마다 이제 한인 농장 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장 관계 되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자매결연 뭐 같은 이제 그러한 형태를 해서 우리가 덩치를 키울 겁니다. 우리가 덩치를 키울수록 우리가 그랜트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액수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본부 구입하고 관계가 되는데 본부가 구입이 되면은 우리가 거기다 구판장을 만들 겁니다. 네, 구판장을 만드는데 이게 돈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워킹 쿨러가 일단 있어야 돼.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냉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냉동은 해야 되고 냉장까지는 아니라도 냉동은 해야 되니까 이게 예전에 뭐 3첩불 하던 게 지금 6첩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에 뭐 2, 3만 불이면 되었던 게 5, 6만 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돈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뭐 빈털털인데요. 생각은 있지만은 못해.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내년에는 본부가 구입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구판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수입을 창출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와서 좀 일을 하시면은 이게 펀치카드 있잖아. 펀치카드 찍어가지고 일한 만큼 뭐 작지만은 그래도 뭐 임금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 10월에 이렇게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을 얘기해도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큰 꿈을 갖고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NRCS의 그 연방 총책임자가 키노트로 올 겁니다. 와가지고 우리를 축하해주고 이제 그러기로 사전에 지금 약속이 돼 있고 그분들은 1년에 매득 달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인한 매득 달러가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 그 페스티벌 하는데 자기도 올 정도면은 우리가 야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좀 나오고 하면은 그분이 준다고 말은 약속 이제 했는데 돈이 와봐야 이제 하는 거고 그 돈이 와야 우리도 움직일 거고 안 오면은 뭐 그 다음에로 넘겨질 겁니다. 이제 곧 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는 엄청나게 그분들은 100만 불, 200만 불이 돈이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가을에 옵니까? 자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주머니 돈이 뭐 여하튼 우리가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째 보면 지금 우리 한인 농장협회 명운을 지금 거기에다 그고 우리 모든 이제 그 총역량을 이제 그쪽에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10월이죠? 10월에 페스티벌이 10월. 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장소 예약도 못해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다 물 밑으로는 지금 이제 예약. 자, 우리의 꿈은 뭐냐? 저 사람이 꿈이 있어야죠, 그렇죠? 뭐 단체도 그렇고 목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양로원을 할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관 농업을 요렇게
우리 저 전문가 경관농업 전문가 교장 선생님 계시고 과일 나무를 쫙 치고 우리 이제 마스터 플랜이 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비닐하우스 한 20개 정도에서 계획 농업으로 해서 1년 내내 이렇게 출하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주말 농장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장을 만드는 게 꿈인데 돈이 예전에는 한 500만 불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요새 많이 올랐어. 그렇지만 우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자, 이 아름다운 도전에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